자, 원의 방정식이고요. 47페이지에 보시면 확인 문제 2번 있죠. 자, 문제에서 지금 보시면 다음 방정식이 나타내는 원의 중심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볼래요? 라고 나왔습니다. 자, 지금 전개에서 나온 일반형이죠. 얘는 여러분들이 중심과 반지름을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뭐 해줘요? 완전 제곱꼴로 바꿔주는 거야. 자, 이렇게 x끼리 둘이 짝지어서 x 플러스 4의 완전 제곱 쓰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분명히 누가 생겼어? 4의 제곱인 16이 생겨서 16 빼줘야 돼. 마찬가지 이렇게 둘이 짝지어서 y 빼기 1의 제곱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다시요. 저기 있는 상수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플러스 1이 생겼습니다. 그거 빼주셔야 돼. 원래 3이 있었고요. 우리가 빼줘야 되는 건 4의 제곱 16과 1의 제곱 1 합쳐서 17을 뺐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에서 준 식과 같은 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개했을 때. 됐죠? 그러면 넘겨서 x 플러스 4의 제곱 y 빼기 1의 제곱은 몇이랑 같다? 14랑 같다. 됐죠? 그럼 얘를 보면서 말하면 되죠. 중심 누구예요? 원의 중심 누구? 마이너스 4,1. 반지름 몇이에요? 루트 14. 됐죠? 끝입니다. 괜찮을까요? 자, 보실게요. 확인 문제 3번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 두 원에 대하여 다음을 구해봅시다 해서 첫 번째 얘기 나왔습니다. 첫 번째 얘기 뭡니까? 두 원에 누구를 지나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죠. 됐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겁니다. 두 원의 교점하고 1,3이라는 점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쓸 겁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을 써볼게요. 씁니다. x제곱 y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y 빼기 2 플러스 k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6x 더하기 2y 플러스 1은 0. 됐죠? 못 쓴 겁니까? 여기는 0이네요. 앞에다 썼고요. 여기는 0이네요. 뒤에다 썼습니다. 그리고 앞에다 뭐 붙여놨어? k 붙여놨죠? 됐죠? 그리고 나는 얘를 해석합니다.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함. 됐음? 항등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k 자리에 1이 오면 x제곱, y제곱, x, y 상수는 0. 됐죠? 원이네요. k에 2가 와도 마찬가지 원이겠네요. 3이 와도 원입니다. 그럼 얘는 어떤 원입니까? 라고 했을 때 k 자리에 누가 와도 항상 0이 나오려면 앞에가 0이고 뒤에도 0이어야 돼. 그 말은 무슨 뜻? 앞에도 0이고 이 첫 번째 원을 만족하고 뒤에도 0이야. 이 두 번째 원도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죠. 두 원을 동시에 만족합니다. 연립해서 방정식을 풀면 뭐 나와요? 두 원의 교점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보면서 얘기해야 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도형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얘기했어요. 직선이었으면 좋겠다고 했죠. 그럼 직선이면 몇 차로 나와야 돼? 1차. 그럼 k 자리에 누구 넣었을 때 이거 1차로 표현될까? 마이너스 1. 됐죠? 0 넣으면 앞에 x제곱 y제곱 살아있습니다. 2차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직선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면 k의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나오는 식을 말해주시면 돼요.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요. x제곱 y제곱 없어지죠. 그럼 남은 거는 8x. 그 다음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플러스 2y. 마이너스 1 넣었어요. 빼기 3은 0이라고 할 수 있겠네. 얘가 누구야? 직선. 교점을 지나는데 직선인 친구. 우리가 얘를 공통현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이번엔 1,3을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럼 1,3을 지나려면 k에 누구 넣어야 될까를 고민해 보면 되겠네. 뭐 해주면 돼? x에 1, y에 3을 다 대입해서 k가 누구일 때 등호 성립하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1,3을 지난다 라고 물어봤으니까요. xy에 다 2라고 3을 대입하면 1 더하기 9 더하기 2 더하기 4, 3, 12 빼기 2에서 k가 있고요. 1 더하기 9 빼기 6 더하기 6 플러스 1은 0이 되겠죠. 자, 그냥 정리하시면 계산하시면 됩니다. 인 거야. 22고요. 여기 정리하시면 11이네요. 그래서 k가 몇이 오면 마이너스 2가 오면 되겠죠. 자, 끝난 게 아닙니다. 뭐 해주시면 돼? k 자리에 마이너스 2 대입해서 식을 이쁘게 전개해서 쓰는 것까지 가주셔야 여러분들이 답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k 자리에 마이너스 2 대입해 주시고 이거를 이쁘게 전개 다 해서 는 0꼴로 쓰겠습니다. 자,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제곱이죠.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전개해 주시면 플러스 12에서 14네요. 어서 오시고요.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4니까 y 없어집니다. 없애면 되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그럼 결론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14x 플러스 4는 0이라고 하시면 되겠네. 끝. 됐죠? 그럼 문제는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얘가 원입니까? 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x제곱과 y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같습니다. 원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인 거고. 두 번째 확실하게 알고 싶으면 뭐 해주면 돼? 표준형 바꾸면 됩니다. 둘이 짝지어서 x 빼기 7의 제곱 얘는 어떻게 해요? 그냥 y제곱 쓰는 거지 뭐. 됐죠? 원래 있던 4는 써주시고요. 새로 생긴 게 있죠? 저 7의 제곱값 49 생겼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x 빼기 7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몇입니까? 45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중심이 7,0이고 반지름이 루트 45인 원이었다. 끝. 됐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쓰는 답은 여기까지만 쓰시면 돼요. 어차피 이거 딱 쓰면 원인 거 알아. 우리가 그냥 확인해 본 거야. 표준형 바꿔서.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갑니다. 잘 보셔야 돼. 자, 봐봐. 중심이 1,2고요. 4,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원이래. 일단 원의 중심좌표를 내가 안다? 그럼 반지름만 알면 되잖아. 반지름 몇이게? 알 수 있니 없니? 있죠? 지금 여기서 반지름을 몰라요 라고 말하면 조금 생각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생각하는 연습은요 라고 하면 원이래매. 그럼 원을 일단 그려. 도형이니까 그려서 눈으로 보지 뭐. 그 다음 중심이 누군지 알자. 중심 여기 원의 중심이 누구? 1,2래요. 근데 이 원이 누구를 지난다고? 4, 마이너스 1라는 점을 지난대. 그럼 요 원 위에 이 선 위 어딘가에 4, 1라는 점이 있다는 거잖아. 요렇게. 맞아? 그럼 여기서 내가 물어본 건 뭐였어? 반지름 몇인지 알아요? 라고 물어봤지. 반지름. 중심에서 이 점까지 요 길이가 반지름이잖아. 됐음? 되게 상식적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얘기해주지 않아도 우리가 한 번 정도만 거쳐보면 알 수 있어. 됐음? 그래서 누누이 강조합니다. 막 되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와 이거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 이런 거 없어요. 고1 과정에서는 특히. 그냥 상식적입니다. 이 정도는 생각해 주셔야 돼. 그래서 결론. 반지름이 몇일까라고 하면 우리는 두 점 사이의 거리 이용하면 되겠죠. 자, 좌표평면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x끼리 뺀값 3이네요. 제곱하면 9. y끼리 뺀값 4네요. 제곱하면 16. 더해서 루트 씌우면 이게 반지름. 몇인 거야? 5죠. 그럼 중심이 1,2고 반지름이 5인 원의 방정식 말해줍시다. x 빼기 1의 제곱 y 빼기 2의 제곱은 25. 반지름의 제곱값이 오니까. 끝. 답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되게 상식적이야. 맞아. 이렇게 하시면 돼. 문제에서 주는 조건들이 조금씩 바뀔 수는 있어. 괜찮아. 어차피 되게 상식적일 거야. 자신 있게 가세요. 두 번째 2번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시면 두 점이 있습니다.
A와 B라는 두 점이 있는데 얘네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래요. 마찬가지 원입니다. 원. 그럼 내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뭘까라고 하면 그려봅시다. 눈으로 보자고. 원이 있나 봐. 근데 너는 이 원의 지름의 양 끝점을 알고 있는 상황이야. 그럼 지름은 원의 중심을 지나도록 쫙 그어버리면 얘가 지름이잖아. 됐죠? 아이고 씨. 아이고. 아이고. 야, 이렇게. 됐죠? 얘가 지름이네. 우리가 아는 건 뭐다? 이 지름의 양 끝점 두 개를 안다고. 그러면 A점을 왼쪽이라고 놓으면 2,-1이고 B점이 오른쪽이라고 놓으면 8,5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뭘? 지름 알 수 있잖아요. 두 점 사이 거리니까. 됐죠? 그럼 반지름 알 수 있겠네요. 네, 2로 나누면 되니까. 그럼 이 원의 중심이 누군지는 알아요? 라고 하면 이 둘의 한 가운데 1대1 내분점이 원의 중심일 거 아니야. 맞아? 끝. 그럼 중심좌표 말할 수 있고 반지름도 말할 수 있으니까 원의 방정식 말할 수 있네요. 끝났습니다. 딱 요 그림 하나면 끝난 거네. 그래서 다시 원의 중심좌표 누굽니까? 라고 하면 1대1 내분점 중점이죠. 어떻게 하면 돼? 평균 구하면 되죠. x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값 5. y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값 2. 이게 중심좌표. 그럼 중심이 5,2인데 반지름이 누구야? 라고 하면 그냥 5,2라는 점에서 8,5까지 요 길이 그냥 구하면 반지름이잖아. 그럼 나 이거 구할게. 그럼 반지름 길이 어떻게 돼요? x끼리 뺀값 제곱하면 9. y끼리 뺀값 3이네. 제곱하면 9. 더해서 루트 씌운 값. 됐죠? 3루트 2겠네요. 루트 18. 그럼 원의 방정식 어떻게 됩니까? x 빼기 5의 제곱 y 빼기 2의 제곱은 제곱하면 몇이에요? 18입니다. 답이에요. 됐죠? 그래서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되게 상식적이야. 그러니까 이 정도 생각을 해주세요.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밑에 있는 유제 문제 1번, 2번, 3번 마찬가지. 그냥 상식적입니다. 그림을 좀 그려주시고 문제에서 준 조건이 어떤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네가 해야 될 게 보입니다. 그죠? 끝이에요. 그래서 풀려는 의지가 있다면 여러분들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고 뒤로 넘어갑니다. 50페이지. 50페이지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 중심이 다음 직선 위에 있고요. 이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원입니다. 자, 일단 볼게. 원이라고 했으니까 또 원을 그리고서 생각해 보고 싶음. 자, 원이래잖아. 원 그려, 은하야. 됐지?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이야기는 이거부터야. 중심이 요 직선 위에 있대. 아, 몇 차예요? 1차. 직선 맞지? 기울기 몇이냐? 1. 이거 아니고 1. y좌편 몇이냐? 마이너스 1. 이 직선이 어딘가에 중심이 콩 있다는 얘기니까 중심이 만약에 여기 있어 라고 하면 이 중심은 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인가 봐. 얘가 y는 x 빼기 1이래.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 중심의 좌표를 말할 수 있죠. 누굽니까? 1,0? 2,1? 3,2? 5,4? 10,9? 에? 말할 수 있죠? 몇인데요? 야, 이거 x에다 1 넣으면 2 나와요? 일단 모든 게 다 흔들렸죠? 끝났죠? 안녕? 됐죠? 누군데? 3,2? x에 3 넣으면 y가 2 나오니까 5,4? 5 넣으면 4 나오니까 이 점이야? 모르잖아. 모르면 어떻게 해? 모른다고 해. 아니 모르면 모른다고 해. 왜 안 쳐 그래? 모르면 모르는 거지. 모릅니다. 뭐라고 할까? t, t-1. 모르니까 직선 위에 있다는 건 내가 알겠는데 누군지는 정확하게 몰라. 알았으면 이게 문제가 무슨 의미가 있어. 모르니까 그냥 모른다고 문자로 표현할게.
그럼 내가 중심좌표를 이렇게 문자로 놨을 때, 자, 두 점이 지난 다음에, 그럼 2,3? 2,3 어디 있을까? 뭐 요런 데는 2,3이라고 해볼까요? 자, 이게 원 위에 있대요. 0,1? 뭐 이런 데 볼까? 0,1, 막 이런 게 원 위에 있대. 이런 점들이 막 있대. 원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 중에 지나는 두 점을 내가 알고 있대. 그럼 결과적으로 원의 중심에서 0,1까지의 거리랑 원의 중심에서 2,3까지의 거리가 전부 다 몇으로? 반지름으로 같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네. 중심좌표를 t, t 빼기 1이라고 놨을 때 이때 내가 이 점을 P라고 하고 두 점 2,3을 A점 0,1을 B점이라고 하면 중심에서 A까지의 길이랑 중심에서 B까지의 길이가 같겠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 근데 핸드폰 하고 있으면 어떻게 이걸 해야지. 괜찮아요? 됐어요? 끝! 이게 답니다. 네? 그래서 결론. P에서 A까지의 길이 X끼리 뺀값 T 빼기 2의 제곱 Y끼리 뺀값 T 빼기 4의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운 PA 길이랑 P에서 B까지 두 점 사이 거리죠.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찍기 너무 빨랐습니다. 자다 일어나서 애매했죠. 자, X끼리 뺀값 제곱 Y끼리 뺀값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운 값이 같을 거라고. 그럼 양변에 루트 벗기자. 전개했습니다. 2t제곱 빼기 8이랑 4니까 12t 16이랑 4니까 20 2t제곱 빼기 4t 플러스 4 그냥 전개하면 되잖아. 단순 연산이니까. 그치? 누가? 그래서 결론 넘어가서 정리하면요. 마이너스 8t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16이 되네. t는 몇인 거야? 마이너스 2. 플러스 2. 미안해요. 네. 플러스 2. 됐죠? 그러면 중심좌표가 뭐였다? 2,1이었다. 됐죠? 그럼 반지름이 몇입니까? 어차피 얘네가 반지름이었잖아. 그럼 P에서 A까지 길이 얘가 반지름이었잖아. 맞아? 그럼 T에다가 2를 넣는 순간 반지름 몇이었어요? 에? 루트 4? 2가 되겠죠? 됐습니까? T에다가 2 넣으면 어떻게 돼? 이거 0 돼서 없어지고 마이너스의 제곱이니까 4잖아. 루트 4. 맞아? 그 반지름 2였겠네. 그러면 원의 방정식 x-2의 제곱 y-1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값 4입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네. 끝. 됐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3번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줘. 원이겠지? 원 그렸습니다. 원 그렸어요? 근데 얘가 지나는 점이 3개가 있대. 3,0이라는 점이 하나 있고 1,8이라는 점도 있고 4,7이라는 점도 있나봐. 대충 찍어볼게. 이렇게 있나봐. 그래서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구해달래. 그럼 원의 방정식을 말하려면 원의 중심이 누구고 반지름이 누군지 알면 바로 끝나잖아. 그럼 중심 찾자. 그럼 이 원의 중심이 분명히 이 원 한가운데 어딘가에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럼 이 원의 중심좌표는 어떻게 구할까? 그럼 반지름은 누굴까? 라고 하면 괜찮아요? 괜찮아? 원의 중심에서 A점까지 원의 중심에서 B점까지 원의 중심에서 C점까지 연결하면 얘네가 다 뭐야? 반지름이잖아. 맞아? 맞아? 그러면 자 얘를 A점 얘를 B점 얘를 C점 그리고 원의 중심을 P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A에서 P까지의 길이랑 B에서 P까지의 길이랑 C에서 P까지의 길이가 모두 같은 거 아니야? 몇으로? 반지름으로. 맞아? 여기까지 괜찮아? 그런 거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 푼 적 있다? 이 문제 푼 적 있다? A, B, C 세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구해주세요. 맞아? 그럼 뭐 해야 돼? A, B, C로부터 어떤 점이 있는데 A에서 P까지랑 B에서 P까지랑 C에서 P까지가 같은 건가 봐. 같은 식 썼잖아. 앞에서 사실 본 적이 있다? 맞아. 그 문제야. 그럼 예전에 어떻게 풀었냐면 이렇게 풀었어. 점 P좌표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A, B라고 문자로 놓으세요. 이렇게 했어. 그래서 뭐 했냐면 AP 길이 구했어. 두 점 사이의 거리. X끼리 뺀 거 제곱. Y끼리 뺀 거 제곱. 더해서 루트. BP 길이 구했어. X끼리 뺀 거 제곱. Y끼리 뺀 거 제곱. 더해서 루트. CP 길이도 구했어. X끼리 뺀 거 제곱. Y끼리 뺀 거 제곱. 더해서 루트. 이렇게. 그래서 뭐 했냐면 얘네 둘이 같다는 등식 쓸게. 얘네 둘이 같다는 등식 쓸게. 얘네 둘이 같다는 등식을 쓸게. 그래서 뭐해? 연립할게. 풀었습니다. 이렇게. 됐죠? 이게 앞에서 풀었던 이야기야. 좌표평면에서 두 점 사이 거리 얘기할 때. 그래서 우리가 A, B가 누군지를 알아내면 중심 알아냈네. 그럼 여기서 A까지의 길이만 구하면 그게 반지름이겠네? 원의 방정식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이 좌표평면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로 푸는 방법은 요거였습니다. 혹시나 기억이 안 날까봐 몇 페이지에 있는 문제인지 보여드릴게요. 어디로 가시냐면 저기로 가요. 앞에 완전 앞으로 가. 완전 앞으로 가. 그래서 9페이지 9번 문제. 됐죠? 9페이지 9번 문제. 이렇게 풀었어. 됐음? 됐음 여기까지? 그래서 9페이지 9번처럼 이렇게 풀면 되잖아. 그럼 P 누군지 알잖아. 그럼 P에서 A까지 길이가 반지름이니까 반지름도 알잖아. 중심 알고 반지름 알면 끝났지 뭐. 맞아. 이렇게 하시면 돼. 근데 이 방법 말고 다른 걸 좀 얘기해 볼까 싶어요. 어쨌든 우리는 원의 방정식을 풀면 되잖아. 원의 방정식을 나타내면 답이잖아. 그래서 괜찮아? 그래서 이번엔 이렇게 얘기해 볼게. 봐봐. 원의 방정식이래. 원의 방정식을 씁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전개한 일반형을 쓰겠습니다. 자, 주의해 주세요. 표준형 쓰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거든. 그래서 표준형 한번 쓴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 중심이 a, b면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은 r제곱해서 표준형 쓸 수도 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봐봐. 세 점이 지난다고 했으니까 원의 방정식 쓴 다음 x의 마삼과 y의 0 넣으면 등호 성립할 거야. x의 1하고 8 대입해도 등호 성립할 거야. x의 4하고 7 대입해도 마찬가지 등호 성립하겠지. 세 개의 점을 지나니까. 그럼 이때 표준형에 넣으면 안 되는 이유. 이거 전개하면 a제곱 b제곱 나오지. 몇 차식이야? 2차식 때. 됐음? x에 1하고 8 넣어볼게요. 여기에 1하고 8 넣어. 이거 전개하면 2차식 나와. 차수가 높아지면 어렵습니다. 됐죠? 그래서 표준형에 넣는 게 아니라 일반형에 넣을 거야. 그럼 다시 요 일반형에 a점의 좌표 마3, 0, x의 마3, y의 0 넣어주시면 9 빼기 3a 플러스 c는 0이라는 관계식 하나 만들겠죠? 네. 두 번째, x의 1, y의 8, b점의 좌표, x좌표, y좌표 넣어주시면 1제곱입니다. 8제곱이죠? 그 다음 더하기 a 더하기 8b 더하기 c는 0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식. 세 번째입니다. 4하고 7. 자, 가지가지 나뭇가지네요. 네. 두 번째, 세 번째죠. C점의 좌표 4하고 7을 대입합니다. 그럼 4의 제곱 16, 7의 제곱 49,
더하기 4a 더하기 7b 더하기 c는 0이 되겠죠? 관계식 3개 나옵니다. 그럼 관계식이 3개나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네, 문자 소거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A, B, C가 누군지 알고 여러분들이 A, B, C를 그냥 여기다 뿅뿅뿅 써주시면 원의 방정식 됐잖아. 답이네요. 그래서 연립해서 지금처럼 풀 수도 있어요. 해서 다시 여러분들 앞에 있는 9페이지의 9번 문제를 푸는 과정이 얘가 있을 거야. 이렇게 풀었을 거야. 9페이지의 9번 문제 이렇게 원의 방정식으로도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원의 중심좌표를 구하면 답입니다. 당연히 풀 수 있으니까 풀어보라는 얘기 했어요. 같은 문제거든요. 됐죠?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요식부터 좀 정리해 볼게. 이쁘게 좀 쓰자. 3a 빼기 c는 9. 됐죠? 자, 요식 좀 이쁘게 쓸게요. a 플러스 8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65. 넘기면 되는 거죠. 여기 4a 플러스 7b 플러스 c는 몇이냐 이거? 4, 5, 65인가요? 이렇게. 됐죠? 이쁘게 좀 써. 됐음? 자, 그 다음 보셔야 돼. 문자가 A, B, C 3개가 있습니다. 그럼 연립방정식 뭐 하면 돼? 문자 소거하면 돼요. 그럼 문자 하나 없애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볼게. A랑 C가 있죠. 여기는 A, B, C. 여기도 A, B, C 다 있지. 맞아? 그럼 문자 소거합시다. 어떤 문자 없앨래요? 여기서 B를 없애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거야. 자, B를 없애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여기에다가는 7을 곱하고 여기에다가는 8을 곱해서 둘이 서로 빼야 된다. 근데 7하고 8이라는 숫자를 곱하잖아. 좀 크게 나올 거야. 왜? 65에다 8 곱하고 여기다 7 곱하니까. 그럼 세 자릿수 나오면 우리 일단 쫄잖아. 뭐라고 했어요 너? 7을 어떻게 구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미안해요. 같은 생각이었거든. 요 첫 번째 식에서 이렇게 볼게. 둘의 위치를 쏙 바꿔. 그럼 C는 뭐가 돼? 3A 빼기 9라고 할 수 있지. 맞아? 그럼 내가 지금부터 여기 있는 C자리에다가 3A 빼기 9를 다 넣어버릴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문자 소거된 거 맞잖아. 이제 C 안 보이잖아. 됐어요? 됐어요? C가 없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정리합니다. 3A 빼기 9 대입하면요. 자, 3A 대입했죠? 그럼 4A 플러스 8B고요. 자, 빼기 9는 오른쪽 넘어가겠네요. 플러스 9로 바뀌겠죠? 그럼 몇입니까? 마이너스 56. 됐죠? 마찬가지 여기 C자리에 넣습니다. 그럼 3A 빼기 9를 넣어주면 7A 플러스 7B는요. 넘어가면 몇이야? 마이너스 56. 됐죠?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우린 선택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할래요? 네, 보여야 되죠. 예, 7로 나눌 수 있지? A 더하기 B는 몇이야? 8. 얘는요, 4로 나눌 수 있죠? A 더하기 2B는 몇이야? 마이너스 14. 됐죠? 두 개 연립하면 되잖아. 심플하게. 그러니까 숫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시는 게 좋습니다. 숫자가 클수록 틀릴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결론, 위에서 아래식을 빼주면 B는 뺐습니다. 마이너스 6일 거고요.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문제, C는 누구예요? 여기 있네. A에다가 3배,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9까지. 그럼 C는 몇인 거야?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그럼 A, B, C 다 알았습니다. 원의 방정식 어떻게 돼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2X 빼기 6Y 빼기 15는 0. 됐죠? 끝났습니다. 그럼 선생님 여기서 저는 이 원의 중심좌표가 누군지 궁금한데요. 9페이지에 있는 9번의 답이 궁금한데요. 라고 물어본다면 둘이 짝지어 볼게. x 빼기 1의 제곱이죠. 둘이 짝지어 볼게요. y 빼기 3의 제곱이죠. 중심 누구? 1,3. 됐죠?
그래서 답입니다. 뭐 대단한 거 한 거 아니야? 이거 절반, 그래서 이거 차수 반, 개수 반 해서 x 빼기 1의 제곱, 중심 x좌표 1. 여기 y 빼기 3의 제곱, 중심의 y좌표 3. 됐죠? 중심좌표만 보면 이렇게 보면 되잖아. 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됐어요? 끝? 됐음? 그래서 9페이지 9번도 이렇게 풀 수 있어. 연립해서 정리하는 과정 보여드립니다. 자, 뒤로 갑니다. 계속 가요. 예. 4번 보세요. 원의 중심좌표가 누구고 반지름이 누구다? 중심이랑 반지름 찾으면 답이네. 찾죠? 일반형 써있네요. 자, 둘이 짝지어서 x 빼기 2의 제곱 됐잖아. 그럼 이렇게 둘이 짝지어서는요 y 플러스 a의 제곱 됐죠? 전개하면 나오는 거 맞잖아. 대신에 누가 생겼냐면 제곱한 값 4가 생겼고 제곱한 값 a 제곱이 생겼지. 그럼 원래 있던 플러스 4까지 쓰고 생긴 것들 빼줘야지. 4 생겼고 a 제곱이 생겼어 는 0 됐죠? 그럼 같은 식. 그럼 이거 넘겨서 정리합니다. x-2의 제곱 플러스 y 더하기 a의 제곱은 누구와 같다? a 제곱과 같다. 됐죠? 그럼 얘를 보면서 얘기해보자. 얘 중심 누구야? 네, 2, 마이너스 a요. 그럼 반지름의 제곱이 몇인 건데? a 제곱인 거죠? 됐죠? 그럼 반지름이 몇인데? a일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a일 수도 있습니다.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요. 됐죠?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요. 됐죠? 그래서 그냥 r제곱은 a라고만 놓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중심이 2, 마이너스 a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중심을 알려줬죠. 자, b가 몇입니까? 그럼 a는 몇입니까? 1. 됐죠? 그러면 반지름의 제곱이 1이네요. 반지름 몇입니까? 1이겠죠? 선생님 반지름이 마이너스 1은 없잖아. 됐어요? 그래서 결론 A값, B값, R값을 다 구했습니다. 끝이에요. 됐죠? 할 게 없어요. 쉽습니다. 넘어갑니다. 5번으로 갈게요. 괜찮아요? 납득이 돼? 그러니까 논리와 상황이 납득이 되면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 너네 이제 고1이야. 응? 아직 애기잖아요. 예. 아직 애기잖아요. 예? 예? 네? 자, 합니다. 5번. 자, 5번입니다. 자, 다음 방정식이 원을 나타냈으면 좋겠어. 자, x에 대한 2차, y에 대한 2차죠. 내 거예요? 내 거야. 내 거? x에 대한 2차, y에 대한 2차입니다. 일단 원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 만족해야 돼. 다시 정리해놔. 첫 번째, x제곱의 개수하고 y제곱의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y제곱 개수도 1이어야 됩니다가 아니야. 그냥 같으면 됩니다. 양변 똑같이 나누면 되니까. 됐죠?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만약 같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호가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건 여러분들이 기하라는 과목을 공부하실 때 2차 곡선에서 또 나올 겁니다. 타원이나 쌍곡선, 포물선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원에서는 일단 첫 번째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말씀드리죠. 얘를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그때 우변이 0보다 커야 됩니다. 왜? 표준형으로 바꾼 우변은 모르미의 반지름의 제곱값이지. 반지름을 제곱한 값이니까 당연히 0보다 커야 돼요. 제곱이니까. 됐죠?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우린 원이라고 할 수 있음. 그래서 결론 우린 뭐 해준다? 표준형으로 바꾼다. 자, x뿅 둘이 짝지어서 바꿉니다. x 빼기 3의 완전 제곱. 됐죠? y 둘이 짝지어서 바꿉니다. y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그리고 나서 생각하는 건
자, 전개하면 x제곱 나오고요. 마이너스 6x 나오고요. 플러스 9는 원래 없었죠? 이거 빼야 돼요. 마찬가지 전개하면 y제곱 나왔고요. 2y 나왔죠? 1의 제곱값 1 빼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생기는 것들을 뒤에서 뺄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를 취해 줄게요. 원래 있던 k 그대로 쓰고요. 9가 생겼고 1이 생겼죠? 10을 뺀 값은 0. 이렇게. 그럼 정리하면 x 빼기 3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은 10 마이너스 k와 같다라고 볼 수 있겠네. 자, 표준형 바꿨습니다. 일단 첫 번째 x제곱과 y제곱의 계수가 같은 건 눈으로 바로 보였고 우리 표준형을 바꿔서 우변을 관찰하죠. 여기 있습니다. 얘가 누군데? 반지름의 제곱값. 됐음? 이 반지름의 제곱값 10-k가 0보다 크면 원인 거죠. 그럼 k에 어떤 수가 오면 돼요? 10보다 작은 애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끝. 답이에요. 됐을까? 안 어려워, 안 어려워, 안 어려워. 문제에서 하는 말을 잘 들어봐. 해석해봐. 해석하는 게 어렵지 않을 거야. 딴짓하면은 계속 저러지. 중심이 누구래요? 3,4에 있대.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x축이랑 뭐한다? 접한다 이거야. 아이씨 무슨 말이지? 라고 하면 아이 좌표평면에 그냥 그림 그려보지 뭘. 그럼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와, 너 이거 어떻게 읽고서 좌표평면에 그릴 생각을 했어? 하는 친구들이 있어. 결론은 딱 하나야. 뭔지 내가 알아야지 풀지. 무슨 말인지 해석이 돼야 풀지. x축이랑 접하는 원이라며. 그 원이니까 뭐야? 동그랗게 그리자고. 원을 그릴 건데 어떻게 그려? x축이랑 접하게 그리래. 근데 중심이 누구? 3,4라자네. 아, 여기가 중심인 원을 그리재. 됐어요? 그립시다. 어떻게? x축이랑 접하게. 그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까?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까요? 여보세요? 너무 큰가? 이렇게 되겠지 뭐. 이렇게 되겠지 뭘. 그림 되잖아. 그럼 이때 눈에 보이지? 아이고 x축이랑 접하는구나. 그럼 원의 중심에서 이 x축까지 뿅 수직으로 내리꽂으면 이게 뭐가 된다? 반지름. 그럼 반지름 몇인데? 4. 됐네. 위로 4칸 올라갔으니까. 그럼 결론. 중심좌표가 3,4이고요. 반지름이 4인 원입니다. 끝. 됐잖아. 끝. 이거야. 됐어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이번엔 점 2개를 지나는데 y축이랑 접한대. 그런 원이 있대요. 그럼 다시 y축이랑 접한대? 그럼 원이 있겠지? 원이 있겠지? 근데 이 원이 누구냐면 지금 1,0이라는 요 점 지난대. 2, 마이너스 1이라는 요 점도 지난대. 아니 요 두 점을 지나면서 y축에 이 y축이랑 접한대. 그럼 이 저 두 점 지나면서 y축이랑 접하는 원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려보지 뭘. 됐잖아. 이렇게 생겼지 뭘. 아,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 됐어? 자, 예준이가 되게 날카로운 질문했죠. 이거 말고 또 있습니까? 모르죠. 모르죠. 그럼 찾아봐야지. 모르니까 찾아보면 되지. 더 있나? 그럼 일단 여기서 봤을 때 표현은 y축이랑 접하네? 그럼 분명히 이 원에 중심이 있을 거야. 뽕뽕. 이 원의 중심에서
y축까지 요 길이가 뭐가 된다? 반지름이다. 그럼 내가 이 중심에 y좌표 위로 얼마큼 아래로 얼마큼 내려간지 나도 몰라. 하지만 확실하게 아는 건 딱 하나 있지. 중심에 x좌표가 반지름일 거라고. 됐습니까? 끝. 그러면 내가 중심좌표를 r, 세모라고 놨는데 세모가 누군지 모르니까 아유 우리 그래도 고등학생인데 문자로 표현하자. r, a 이렇게 표현할게. 왜요? 불만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점 1,0에서 중심까지의 거리 이거 뭐가 돼야 돼? r. 그럼 여기 2,-1부터 중심까지 길이 뭐가 돼야 돼? r. 그럼 너는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예요? r, a에서부터 1,0까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r이어야 돼. 마찬가지 r, a라는 점하고 2,-1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몇 나와야 돼? r이어야 된다니까? 그렇잖아.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안 그래? 선생님 다른 것도 없습니까? 모르지 나도. 근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이게 최선이니까 이거 하면 돼. 논리적으로 틀린 부분이 없잖아. 그럼 간다고. 두 점 사이의 거리. x끼리 뺀값 r 빼기 1의 제곱. y끼리 뺀값 a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면 r, 루트 안 씌우면 r 제곱. 됐죠? x끼리 뺀값 r-2 제곱. y끼리 뺀값 a 플러스 1 제곱. 더하면 r 제곱. 됐잖아. 됐습니다. 요 정도. 그럼 여기까지 쓰고 난 다음에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면 연립해야지. 어차피 문자는 몇 개? A랑 R 2개. 식 몇 개? 2개. 이게 연립하면 무조건 답 나올걸? 됐죠? 그럼 어떻게 연립해요? 라고 하면 당황하지 마세요. 이 둘이 같다고 그냥 해버리면 되지 뭘. 그래서 A랑 R의 관계식 먼저 일단 뽑아낼게. 바로 안 나오면 중간 과정이라도 만들어야지 뭘. 자, 이쪽에서 써봅니다. 위에 있는 식 r-1의 제곱 더하기 a 제곱이 결과적으로 r 제곱이니까 r-2 제곱 a 플러스 1의 제곱이랑 같을 거라고. 전개해 볼게요. r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2r 플러스 1 순서 요렇게 쓴 겁니다. 마찬가지 여기 r 제곱 여기 전개하면 a 제곱 그다음 여기 빼기 4r 플러스 2a 제곱하면 4, 1 더해서 5 이렇게 되겠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곱셈 공식들 자유롭게 막 써야 돼. 완전 능숙하게. 그래서 야 r제곱 a제곱 없어진다. 야 그래 없어져. 그럼 얘네들 다 넘겨버릴까? 얘네들 다 이쪽으로 넘겨버릴까? 자 오른쪽을 왼쪽으로 다 넘겨버리면 얘가 넘어가죠. 2r 마이너스 2a 그 다음 5가 넘어가죠. 마이너스 4는 0이네. r 마이너스 a가 4네요. 됐죠? 잘했습니다. 이거 받아 적으면 또 안 보였어 지금. 근데 눈으로 보면 되잖아. 아저씨가 잘하잖아 지금. 틀린 거 있으면 얘기해주고. 그럼 결론 r이 뭔데? a 플러스 2야. 그럼 우리 요 r 자리에다가 a 플러스 2 넣어버리지 뭘. 아니면 이런 친구들 있죠? 선생님 요거 a는 r-2라고 하면 안 돼요? 괜찮아. 그럼 뭐 하면 돼? 요 a 대신에 r-2라고 넣지 뭘. 그럼 r값 나오잖아. 됐잖아. 문자 수고했으니까. 됐어요? 그래서 편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a 대신에 r-2를 대입할게요. 여기다가. 그럼 이렇게 되겠죠? r-1의 제곱 더하기 r-2의 제곱은 r 제곱과 같은. 정리합니다. r제곱 2개. 여기 마이너스 2r, 마이너스 4r, 마이너스 6r. 그 다음 정리하면 제곱하면 1, 제곱하면 4. 잠깐만요. 잠깐만요. 펜이 망가졌어.
잠깐만요. 됐다. 됐죠? 다시. 야, 제곱하면 1, 4 더하기 5는 r제곱 되겠죠? 넘겨서 r제곱 마이너스 6r 플러스 5는 0이고요. r 마이너스 5, r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r에 오는 건 누구야? 5 또는 1이네? 맞아? 잠깐만, r 값이 2개 나오네? 그럼 r 값이 2개니까 a 값도 2개 나오죠? r 자리에 5 넣으면 a는 3 또는 1 넣으면 몇인데? 마이너스 1, 2개 나오는 거지. 아니 왜 2개가 나오지? 왜? 왜 그럴까? 뭐가 문제일까? 일단 답을 먼저 써보겠습니다. 중심이 r, a였고요. 반지름 r이었죠. r이 5고 a가 3이라면 중심 좌표는 5, 3이고 반지름이 5인 원이거나 아니면 두 번째 r이 1이고 a가 마이너스 1이라면 1, 마이너스 1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1인 원. 그래서 x 빼기 5의 제곱 y 빼기 3의 제곱은 25 또는 x 빼기 1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은 1 해서 2개의 답이 나옵니다. 됐죠? 아니 왜 2개지? 라고 하면 자, 저기 있는 두 점을 지나면서 y축과 접하는 원을 그리라고 했을 때 반지름이 큰 5인 애가 이렇게 있으면 반지름이 작은 애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구나. 됐습니까? 그래서 원이 2개 나오나 보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 처음부터 얘가 2개일까 3개일까를 고민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문제에서 준 논리에 맞게 식을 쓰다 보면 답이 2개가 나왔네? 왜 2개야? 하나는 중심이 5, 3이네. 하나는 중심이 1, 마이너스 1이네. 오, 그러네. 그림 완전 잘 그렸네. 됐죠? 이렇게 보인다고. 그래서 논리에 맞게 푸시면 답은 나옵니다. 됐을까요? 자,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가서 7, 8, 9, 10, 11까지 계속 가야죠. 자, 뒤로 갑시다. 어렵지 않은 내용 평범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거야. 두 원으로부터 거리의 b가 1대2인 점 P가 있어요. 이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줘 라고 했습니다. 아니 점 P를 막 찍다 보면 이게 어떤 도형이 되나봐. 그 도형의 둘레의 길이를 재달라는 얘기인 거야. 당연히 원에서 나왔으니까 원이겠지 뭐. 원의 둘레 구하라는 얘기겠지. 그럼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다시 문제 읽으면서 와, 나 이거 처음 보는 유형인데? 라고 하면 거꾸로 말할게. 네가 그럼 세상에 있는 모든 유형 다 볼 수 있어? 그게 의미가 있음? 없어요. 뭐 하면 돼? 문제에서 준 조건에 맞게 고민해 주시면 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얘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이거를 눈으로 볼 수 있으면 보세요. 좌표 평면을 그려. 그래서 A점도 있고 B점도 있대잖아. 그럼 A점이 어디 있냐면 마이너스 2, 3. 뭐 대충 요쯤에 찍어. A라는 점이 여기 있나 보다. 이렇게. B점이 어디 있어? 1, 0. 여기가 B점인가 보다. 그냥 대충 찍어. 이렇게. X축, Y축 딱 그려놓고 점 2개 찍어. 그 다음 생각을 해보는 거야. 거리의 B를 따져봤더니 1대1에. 그럼 이 점 P에서 A까지의 길이 대 점 P에서 B까지의 길이가 몇 대 몇이다? 1대2라니까? 이 말이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가죠.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 PB 길이가 PA 길이의 2배랑 같을 거야. 맞아? 됐어요? 그럼 봐봐. 점 P가 어디 있을 수 있나? 찍어봅시다. 점 P가 예를 들어 여기 있음. 그래서 A에서 P까지의 길이의 2배가 P에서 B까지의 길이랑 같은 거야. 됐잖아. 대충 1대2가 되도록 만들면 되잖아. 마찬가지. 뭐 요런 데도 있을 수 있죠. 요런 데.
점 P가 여기 있어. A에서 P까지의 길이 P에서 B까지의 길이 1대2 소비하면 되는 거 맞잖아. 그럼 점 P가 어디 있냐면 이런 데도 있을 수 있지. 이런 데. 점 P에서 A까지의 길이가 1이면 점 P에서 B까지의 길이가 2가 되도록 이렇게 찍을 수도 있잖아. 맞아? 그럼 이런 점들 몇 개 찍니? 무수히 많이 찍겠지. 그런 점들을 계속 찍어보자고. 됐음? 이거 원 되는 거 맞아요? 라는 의심이 들 거임. 그래서 우린 뭐 하냐? 점 P의 한 점 P가 될 수 있는 이 한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하고 x와 y의 관계식을 구해볼게. 됐어? 그럼 되잖아. 방정식 나올 거 아니요. 그러면 다시 P에서 B까지의 길이, 자, 점 P를 x, y라고 놓고 점 B하고 거리 말해보자. x끼리 뺀 거 제곱, y끼리 뺀 거 제곱, 더해서 루트. 이게 PB 길이. 그럼 P에서 A까지의 길이는요. x끼리 뺀 거 제곱, y끼리 뺀 거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운 거. 그거에 뭐야? 2배랑 같대네. 요렇게. 그럼 양변에 루트 벗기려면 제곱 때리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제곱을 때리니까 4가 되겠지. x 더하기 2의 제곱, y 빼기 3의 제곱. 요렇게. 됐어요? 이 정도.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전개해서 정리하면 되지. 그럼 전개 먼저 합니다. x제곱이 있고요. y제곱이 있고요. 빼기 2x 플러스 1은. 자, 앞에 4가 있었습니다. x제곱이 있고요. y제곱이 있고요. 플러스 4x 있고요. 빼기 6y 있고요. 9하고 4니까 플러스 13이겠죠. 이렇게. 그럼 얘네 다 오른쪽 넘겨버려. 그럼 4에서 뺐으니까 3x제곱, 3y제곱. 이렇게 전개하면 16이죠. 얘가 넘습니다. 그럼 뭐야? 18이 되네. x. 이렇게 정리하면 마이너스 6, 4, 24y. 이렇게 하면 몇이니 이거? 52, 1이 넘어갔네? 51. 됐잖아. 3 나눠버릴게. x제곱, y제곱, 6y, 8y, 플러스 17은 0. 됐잖아요. 뭔데 이거? xy 2차. 계수 똑같네? 이거 원 아니야? 그럼 어떤 원인데? 표준형 바꾸면 되잖아. 그럼 표준형 바꿔주시면 잠깐만. 이거 x인데 y라고 썼죠? 그럼 둘이 짝지어서 x 플러스 3의 제곱, 둘이 짝지어서 y 빼기 4의 제곱, 제곱하면 9, 제곱하면 16, 더하면 몇이야? 25 생겼죠? 그럼 25 뺍시다. 그럼 몇 나와요? 마이너스 8 넘어가면 플러스 8. 됐지? 됐음? 그럼 얘는 뭔데? 중심이 마 3,4이고 반지름이 몇인? 루트 8인 원입니다. 됐잖아. 그럼 진짜 그런가? 그런가 봐. 됐어요? 여기 있는 점들을 진짜 여러분들이 무수히 많이 찍다 보면 이렇게 되겠지. 끝. 우리는 뭐 하래? 이 원의 둘레 반지름이 루트 8이야. 반지름이 2루트 2야. 반지름이 2루트 2인 원의 둘레는 몇입니까? 4루트 2파이. 됐죠? 2파이 r. 지름 곱하기 3.14. 그거잖아. 끝. 그러니까 다시 사실 얘는 의미가 없는 문제는 아니야. 이게 아폴로니스 원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걸 다루는 유형이 따로 있기는 있어.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이제 교육과정 바뀌면서 그냥 뭐 하면 돼? 읽으면 돼. 잘. 알았지, 은하야? 할 수 있겠어요? 됐어요? 끝. 그러니까 잘 읽어라. 이거밖에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다. 괜찮아? 괜찮아요? 네. 해서 정리합니다. 7번이었습니다. 자, 볼게요. 그 다음 8번, 9번 갑니다. 우측으로 가세요. 자, 8번입니다.
18번 보시면 두 원의 자 나왔네. 교점을 지나는 직선. 다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됐어요? 직선. 그럼 이거 말할 때 일단 단계 나눌게. 첫 번째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 말할 수 있죠. 맞아? 다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 말해줄래?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이렇게 할 거야. 어머, 원이 이렇게 있나 봐. 그럼 선생님 교점 없는데요? 맞아, 그럴 리가 없어. 됐지? 얘들아, 봄을 숨겨놨으니까 봄을 찾아봐 했는데 봄을 안 숨겼을 리가 없다고. 양아치지. 그럼 다시 두 원이 교점이 있을 거야. 만나는 점이 있을 거야. 이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 두 점을 지나는 도형을 만들어 볼게. 그러면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이쪽에서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아니면 이쪽으로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몇 개나 만들 수 있어? 겁나 많이 만들지. 그 중에 뭘 말해줘? 직선 말해줘. 그럼 두 원의 교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말해줘. 얘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첫 번째 원 입장에서 현, 두 번째 원 입장에서도 현. 그래서 같은 현이네 해서 우리가 공통현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됐죠? 그래서 공통현이라는 표현 나오면 첫 번째 원과 두 번째 원의 공통된 현이구나.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원과 두 번째 원이 만나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요거 얘기해 볼게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 말해주세요. 어떤 방정식? 도형입니다. 도형. 그럼 여기서 말하는 도형은 원이 될 수도 있고 직선이 될 수도 있고 나도 몰라요. 됐음? 우리가 배운 게 원하고 직선밖에 없으니까. 물론 포물선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안 나올 겁니다. 구조상. 그래서 결론. 도형이 누군데? 라고 하면 우린 이때 이렇게 쓸 거라고. 첫 번째 원의 방정식. 두 번째 원의 방정식. 이 두 개를 이용해서 항등식 표현을 하겠죠. 됐음? 이때 지금 이 상태 그대로 보시면 안 돼. 우리가 봤던 거 잘 기억하셔야 돼.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이 두 개 원 전기해서 쓸게. x제곱 y제곱 빼기 4x 여기 4에서 9 넘어가죠.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원 일반형으로 씁니다. 마찬가지 전개해서 x제곱 y제곱 2x 빼기 2y 제곱하면 1 더하죠. 넘어갑니다. 그럼 2-a는 0 이렇게.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이 뭡니까? 라고 하면 우리의 대답은요. x제곱 y제곱 빼기 4x 빼기 5 더하기 k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 빼기 2y 더하기 2 빼기 a는 0이네요. 라고 쓸 거라고. 됐음? k 이용해서 항등식 표현한다고. 그래서 얘는요.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얘가 0이고 얘도 0이니까 두 원을 연립해서 나오는 두 원의 교점을 항상 지나는 어떤 도형인가 봐. 근데 거기서 말한 게 뭐였어? 직선이었죠. 직선을 말했죠. 그럼 직선 말하면 k가 몇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왜? k 자리에 마이너스 1 넣으면 x제곱 y제곱 없어져서 몇 차씩? 1차씩. 그럼 직선이잖아. 1차가 아니면 뭔데? 원이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일 때의 관계식을 갖고 오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k에 마이너스를 넣어서 정리하면요. x제곱 y제곱 없어지죠. 마이너스 1 넣습니다.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 넣었어요. 플러스 2y 자 마이너스 1을 넣습니다. 마이너스 7 플러스 a는 0 됐죠? 얘가 공통연의 방정식. 앞에 마이너스 있고 안 이쁜데요? 상관없습니다. 왜? 지나는 점을 알잖아.
요거 좀 지난다음에 그럼 대입하면 등호 성립하겠죠? x에다 0, y에 마이너스 1 넣어주시면 여기다 위에다 쓸게 마이너스 9 플러스 a가 0이겠네. a가 몇이면 돼요? 9가 오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다시 a 자리에 9를 넣어주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공통 현해 방정식은 0, 마이너스 1을 지납니다. 됐을까요? 이해돼요? 듣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다. 자, 밑으로 갑니다. 9번 문제. 9번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자, 문제 보시면 두 원의 교점하고 또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죠. 됐죠? 잠깐만, 이런 거야. 원이 하나 있어. 이렇게 원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원이 하나 또 있습니다. 뭐 요렇게. 그리고 이 두 원의 교점이 존재하는 상황이어야 돼요. 안 그러면 문제 자체가 오류지. 근데 문제에서는 이거야. 이 두 교점도 지나면서 요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원을 그려줘봐. 됐죠? 이렇게 교점 두 개랑 또 다른 교점 마사, 0 교점 아니죠? 마사, 0 그다음 여기는 뭐 0,1 마일. 그래서 요 빨간색 원의 방정식을 구해줘 하는 게 문제에서 물어본 질문입니다. 됐죠? 문제상은 어렵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래요? 라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뻔하잖아. 일단 첫 번째 뭐부터 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을 먼저 찾는다고. 상수 K 이용해서. 됐습니까? 그럼 바로 씁니다. 항등식 쓰겠죠? x제곱 y제곱 빼기 ax 빼기 9 더하기 상수 K 이용해서 씁니다. x제곱 y제곱 빼기 2x 빼기 6y 플러스 1은 0. 됐죠? 일단 쓰는 거야. 그럼 쓰고 났을 때 이게 복잡하니까 여기서 그냥 별거 아닌데 쫀다고. 자신 있게 가세요. 맞겠지. 그래서 얘는 누군데? K 값에 관계없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야. 근데 얘가 누구도 지나야 돼? 마사, 0 지나야 돼. 누구도 지나야 돼? 0, 마이너스 1도 지나야 된다고. 그럼 지난다는 얘기는 뭐야? 대입하면 등호 성립한다고. 그럼 첫 번째 마이너스 4, 0을 지난다 라고 해서 xy에다 대입할게. 자, 대입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16 플러스 4a 빼기 9 더하기 k 있고요. xy 대입하면 16 플러스 8 더하기 1은 0 나오겠지 뭘. 됐지? 정리할 게 몇 개 없어. 그럼 봐봐. 4a 여기 정리합니다. 몇이에요 그럼? 25k 정리합니다. 플러스 7은 0이요. 됐잖아. 뭐 한다고? 마사, 0 지난다고 하면 이런 관계식 만족해야 돼. 또 있죠? 0, 마이너스 1. x에 0, y에 마이너스 1 넣어보지 뭘. 자, 넣습니다. 0하고 마이너스 1 넣으면 세 번째죠. 0, 마이너스 1. 지난데 대입할게. 그럼 0하고 마이너스 1 넣어주면 1 빼기 9 더하기 k가 있고요. 0하고 마이너스 1 넣습니다. 그럼 여기 1이고요. 더하기 6이고요. 더하기 1은 0 나오겠지 뭐. 그럼 뭐야 이거? 8k. 마이너스 8이 0이네. 그럼 k가 몇이다? 1이다. k가 1이면 4a는 32. 그럼 a는 몇이다? 마이너스 8. 됐죠? 그래서 k값, a값 다 구했네요. 그럼 뭐 해주면 됩니까? 여기다 그냥 넣어서 말하면 돼. 됐어요? a값과 k값 넣어서 정리해 주시면 그게 답인 거예요. 그래서 정리합니다. x제곱. 정리합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8x 빼기 9 더하기 k가 1이니까 그냥 쓰면 되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2x 빼기 6y 플러스 1은 0. 이렇게요. 정리하시면 2x제곱 2y제곱 플러스 6x 빼기 6y
빼기 8은 0이 돼서요. 2 나누어주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습니다. 답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자, 원에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말해줘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직선이랑은 다르게 계속 지금처럼 항등식 써서 표현을 할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두 원의 교점을 구하려면 두 원을 연립해야 돼. 근데 아시는 바와 같이 원의 방정식은 x, y 모두 2차식이거든. 그러니까 2차 연립이 필요한 상황이야. 일단 여기서부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점을 구했다 치자. 그럼 교점이 있고 또 다른 점을 지나는 세 점 지나는 원의 방정식 말해줘라고 하면 얘도 또 계산이 복잡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이 등식 이용해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직선 뗐던 이야기가 원에서 무조건 나온다. 그리고 이걸 안 쓰면 복잡해진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10번입니다. 보세요. 자, 대표 문제 10번. 자, 두 원의 공통현의 길이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거겠지? 자, 첫 번째 원이 이렇게 있을 거야. 두 번째 원이 예를 들어 이렇게 있을 거야. 공통현이 있겠죠? 공통현 어떻게 그려요? 두 원이 만나는 교점을 이은 직선. 됐죠? 얘가 공통현. 그럼 선생님 이거 공통현 길이는 뭐예요? 라고 하면 여기만 말하면 되죠. 요 길이. 됐죠? 요 길이만 말하면 되죠. 이게 공통현이니까. 뭔데? 첫 번째 원에게도 현이고 두 번째 원에게도 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교점 사이의 거리만 구하면 끝이에요. 그럼 여기서 교점을 구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 구해요. 교점을 구하려면 우린 이 둘을 연립해야 돼. 얘 xy 2차, 여기도 xy 2차예요. 2차와 2차 연립을 해야 됩니다. 차수가 높으니까 이건 추천하지 않아. 자, 그러면 앞에 봐야 돼. 우리 도대체 이 빨간 길이 어떻게 구할까라고 하면 원 두 개 있지. 두 원 중에 한 개의 원, 한 원의 중심좌표 누군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가 되든 두 번째가 되든. 맞죠? 중심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중심 말하고 반지름 말하는 거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럼 반지름도 말할 수 있습니다. 됐죠? 당연히 요 길이도 같겠죠? 반지름. 됐음? 그럼 이거 무슨 삼각형?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그럼 이등변 삼각형에서 우린 요 밑변의 길이가 필요하죠? 그럼 봐봐. 내가 이 반지름 안다? 그럼 원의 중심에서 이 공통현까지의 거리를 땅 구해버리면 피타고라스 이용할 수 있죠. 맞아? 그럼 우리는 요 절반 길이 구할 수 있는 거야. 피타고라스로. 2배 하면 답이겠네요. 끝.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교점을 구하지 않아요. 선생님 두 교점 사이 거리 구하면 답이잖아요. 맞아. 틀린 거 아니야. 근데 교점을 안 구합니다. 2차 연립이 차수가 높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야. 그래서 우린 뭐 한다? 두 원 중에 한 원의 중심좌표를 갖고 오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의 중심을 갖고 올게요. 누구예요? 1, 마이너스 1이죠. 자, 보자마자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면 자, 요거 두 개 표준형 바꾸면 절반 제곱 절반 제곱 그럼 바로 나오잖아. 1, 마이너스 1. 됐죠? 그럼 반지름 누굽니까? 라고 하면 제곱하면 1, 제곱하면 1. 2가 생겼네? 빼기 붙여야지. 빼기 10이네? 넘어가면 뭔데? 플러스 10. 이 정도 암산 되잖아. 됐지? 그럼 얘는 중심이 1,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이 몇인? 루트 10인 원이었구나. 여기도 루트 10이겠지. 반지름이니까. 그럼 우리한테 이제 필요한 건 어디? 원의 중심에서 이 공통현까지 요 길이가 필요한데 이 길이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자, 첫 번째 공통현이 나타내는 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봅시다. 공통현이 나타내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봅시다. 어떻게 구해요? K가 마이너스 1일 때. 맞아요? 방금 했잖아. K가 마이너스 1일 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럼 바로 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2x 플러스 2y 빼기 8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6x 더하기 5y 플러스 9는 0. 됐죠? k가 마이너스 1일 때 이게 직수원 공통연이라며. 그러면 x제곱 y제곱 없어지니까 4x 빼기 3y 빼기 17은 0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님? 얘가 공통연. 그럼 이 직선이랑 요 직선이랑 누구? 1, 마이너스라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면 되는 거잖아. 자연스럽게 두 번째로 간다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기. 공식 외우셔야 됩니다. 제곱 더해서 루트 25네요. 5분의 절대값 x좌표 대입하고 y좌표 대입해서 4 플러스 3 빼기 17. 그럼 얘는 몇이야? 5분의 10이겠죠? 2네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 길이 2인데요? 그럼 뭐 하면 돼? 피타고라스 세 번째. 아니 이거잖아.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요 길이가 2야. 요 길이는 10이야. 루트 10이야. 그럼 요 길이 몇이니? 루트 6. 됐잖아요. 제곱도 하면 제곱값 나와야 되니까. 됐어요? 그럼 결론. 요 길이 절반이 루트 6이었습니다. 전체 길이 몇인데요? 2루트 6이요. 답입니다. 끝. 됐을까요? 됐을까요? 네, 자 갑니다. 11번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 두 원이 있습니다. 중심이 0,0 반지름이 1인 원. 여기 있네. 중심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고 반지름이 3인 원. 여기 있네요. 그쵸? 이쁘게 잘 그려놨다. 자 그려놓고 나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동시에 접하는 접선이 오른쪽 그림과 같다라고 해서 두 원에 동시에 접하는 접선을 그려놨어. 이렇게 그렸죠? 이 원이랑 요 원이랑 동시에 접하나봐.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그렸네요. 요 원이랑 요 원 동시에 접하는 이렇게 접하는 선을 딱 그려놓은 거야.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본 건 두 가지죠. AB 길이, CD 길이. 됐죠? 이 두 가지 딱 물어본 겁니다. 그럼 이거만 답하면 돼. 자 일단 문제에서 도형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네가 아는 모든 정보를 웬만하면 도형에, 그림에 표현을 해주십시오. 자, 첫 번째 원 보시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이지. 그거 그림상에는 지금 잘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럼 뭐 해주냐면 여기다가 그려줘. 이거 0,0이야. 반지름이 1이야. 이렇게 체크해두라고. 그림만 보면서 얘기할 수 있게. 두 번째 원 중심 누구예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죠. 반지름이 3입니다. 그러면 그림에다 체크해줘. 또 중심이 몇이었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고 반지름이 3이었죠. 이렇게 됐지? 또 중심의 y좌표가 마3이니까 이거 x축이랑 접하는 원인가 보다. 됐죠? 그려줘. 그려놓고 나서 이야기하자고. 자, 넌 뭘 구할 거였습니까? 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A부터 B까지 요 A에서부터 요 B까지 요 길이가 필요함. A에서 A점에서부터 B라는 점까지 첫 번째 원의 이 접점하고 두 번째 원의 이 접점, 이 두 접점 사이에 요 길이가 필요한 상황이구나 라는 거야. 됐죠? 됐죠? 여기까지? 너 이거 중학교 때 한 적 있다? 중학교 때 푼 적 있다? 봐봐. 이 AB 길이 어떻게 구할 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들. 자, 원의 중심에서 이 B까지 접점까지 내리 꽂으면 이거 뭐가 돼? 수직이죠. 첫 번째 원의 중심에서 A까지 내리 꽂으면 이거 뭐가 돼? 수직이지. 맞아? 하나 더. 내가 이거 반지름 길이 알아 몰라? 얘 3이잖아. 얘는 1이잖아. 알잖아. 맞아? 하나 더. 두 원 중심 사이를 이어버리는 순간 두 중심 사이의 거리 몇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 0,0에서 마4, 마3까지 길이 몇인데? 5. 됐음? 됐어요?
알잖아. 피타고라스 쓰면 되잖아.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 쓰면 되잖아. 그럼 결론 봐봐. 너한테 준 그림이 뭐냐면 뭐 되게 어려운 그림이 아니라 이거였어. 따로 따올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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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래서 네가 아는 정보 요 길이가 5였음, 요 길이 3이었음, 요 길이 1이었음, 요 길이가 누군지 몰라 구해줘. 잘 안 보입니다. 마저 따로 빼서 따로 빼서 쓸게요. 뿅. 아이 망했다. 내 맘 알죠? 어떤 마음이었는지? 요 상황이라고, 요 상황. 수직, 수직. 됐죠? 요거라고. 그럼 다시 우린 요 길이만 있으면 된다. 근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야. 어떻게 할래? 보조선 하나 그으면 되죠. 그어주세요. 이렇게 긋습니다. 따라오세요. 여기 1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긋습니다. 이 그림이 안 그래 보이죠? 안 이쁘죠? 뿅 이렇게 됐음? 그러면 여기는 직사각형. 그럼 요 길이는 똑같이 1. 그럼 요 길이는 몇인 거야? 2인 거. 요 길이는 5인 거야.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건 난 요 길이만 구하면 되거든. 요 길이. 빨간 선. 됐어요? 피타고라스 하시면 되겠네. 몇입니까? 루트 21. 답이야. 요렇게. 됐죠? 그래서 그림 그려놓으시고 그림에서 하는 이야기 정리하시면 돼. 근데 이거 중학교 때 했던 거야. 근데 이게 어디로 나온 거야? 이제 좌표평면으로 나온 거야. 좌표평면으로 나온 거야. 이거밖에 차이가 없어. 그럼 두 번째. 야, 여기 C하고 D 사이의 길이 어떻게 구해요? 또 물어볼 거 아님. 됐죠? 그럼 CD 길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자, 이거 이제 지웁니다. CD 길이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자, 이렇게 다시 원의 중심이 있을 거라고. 아까랑 똑같이. 여기서 접하는 D까지 딱 이어주면 이거 수직. 원의 중심. 접하는 C까지 여기까지 딱 이어지면 이것도 수직. 됐죠? 하나 더 네가 아는 건 뭔데? 두 원 중심 사이의 거리가 5라는 것도 알잖아. 맞아요? 그 다음 너는 뭘 구하는 거야? 여기 C에서 D까지 요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야. 인상황이라고. 됐어요? 자, 갖고 옵니다. 이번엔 잘 되겠지? 아이씨. 얘는 왜 안 와? 갖고 올게요. 갖고 올게요. 오케이. 자, 갖고 옵니다. 갖고 오면 되잖아. 해서 뭐해? 이렇게 돌리면 되잖아, 살짝. 됐어? 그럼 내가 아는 거, 요거 뭐였어? 반지름 3. 여기 뭐였어? 반지름 1. 그럼 여기 두 중심 사이 거리 몇이었어? 5였잖아. 이거 뭐해? 뽀뽀뽀뽀뽀뽀뽀뽀 보조선, 뽀뽀뽀뽀뽀뽀뽀 보조선. 여기 1로 만들어. 그럼 요 길이 5잖아. 그럼 요 길이 구하면 그게 답이었죠? 피타고라스. 여기는 4네. 그럼 여기 몇인데? 답이네요. CD 길이 3입니다. 끝. 도대체 어떤 개념을 써야 돼? 피타고라스 그림 봐야 돼. 그거밖에 없어. 눈으로 보세요. 그럼 보여요. 됐습니까? 해서 여기까지 유형 11번까지 일단 봤고요. 자, 뒤로 가시면 이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좀 얘기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얘기 간단하게 좀 해드리고서 마무리할게요. 과제는 57페이지까지 밑에 유제 문제들 문제 잘 읽어봐. 뭔가 바뀌었어.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 조금씩 물어보는 게 달라집니다.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려보시고 고민해 보시면 네가 할 수 있는 건 뼈네요. 몇 개 안 돼. 자, 요거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까지만 얘기를 해볼게요. 자, 문제에서 교과서도 마찬가지고 문제집도 마찬가지고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말할 때 방법을 두 가지 알려줄 거거든. 근데 나는 한 가지만 쓸 겁니다. 둘 다 안 쓸 거예요. 그 이유는 그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거든. 지금 여러분들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많이 연습해 놓고 많이 풀어보지 않으면 나중에 2, 3학년 나왔을 때 아, 뭐였지? 하면서 그냥 까먹어서 못 푼. 그래서 지금 이거 공식 외우게 하려고 나는 이 방법으로만 얘기할 겁니다. 자, 들어봐. 원이 있어. 원이랑 직선이 안 만나는 상황이래. 그럼 여러분들은 이것만 보시면 돼.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쟀을 때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쟀을 때 얘가 반지름보다 어때? 반지름보다 어때? 더 크죠? 그러면 원과 직선은 서로 안 만나. 끝. 됐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지금처럼 반지름보다 작으면, 됐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는 요건데 반지름은 여기까지인 거잖아. 맞아? 작으면 어떻게 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 그리고 마지막,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쟀는데 이게 반지름과 같으면 어떻게 될까? 그럼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지?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똑같아. 이렇게 그려지겠죠? 맞아? 그럼 이때 몇 군데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 이때 우리가 얘를 이렇게 표현해요. 접한다. 접한다라고 표현해. 그리고 이때 이 접하는 선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원에 접하는 선. 그래서 접선이라고 표현을 할 거야. 됐죠? 그래서 자, 일단 첫 번째 원과 직선이 서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접하는지 혹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지를 판단하고 싶으면 우리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하고 반지름의 대소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됐죠?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림 그려보세요. 눈으로 바로 보여. 그래서 계속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쓸 거고, 하나 더, 이 중에 조금 스페셜한 친구 있어요. 접하는 경우, 접선인 경우. 이거만 가지고서 내일 또 얘기해 볼 겁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 이 아이디어 잘 챙겨 가시고 과제 잘 해오시고 열심히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